중일 갈등에 새로운 변수가 떠올랐습니다. 바로 미국 트럼프 대통령입니다. 양국 감정의 골이 깊어지는 가운데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오늘 오전에 중일 정상과 연쇄 통화를 가진 겁니다. 그 소식에 앞서 일단 심상치 않은 영상부터 하나 보고 가시죠. 자, 박희태 변호사. 이게 중국군이 공개한 건데 이게 뭡니까 이게? 여기 영상을 한번 보시면 알 수 있는데요. 예. 인민해방군 1000명이 모여서 총검술을 하고 있습니다. 오. 근데 단순히 총검술만 하는 게 아니라 함성을 지르고 있는데요. 이 함성 얘기를 잘 들어보면 죽을 살, 죽어라, 죽인다 이렇게 외치면서 총검술을 하고 있는 영상을 공개를 했습니다. 네. 이거는 단순히 그냥 우리 군이 이렇게 많다, 이렇게 총검술을 잘한다 이걸 넘어서 일본에 대한 협박 내지는 일본에 대해서 강렬한 적의를 드러낸 것까지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안 그래도 관영 매체 같은 데서 일본이 요나구니 섬에 미사일 배치를 계획한다고 하더라도 중일 군사력을 대비해보면 과연 상대가 되겠느냐, 너희는 우리에게 상대도 되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했던 적도 있어서요. 이 인민해방군 영상은 단순히 일본에 대한 단순히 인민해방군 영상만 보여주는 게 아니라 일본에 대한 어떤 협박, 적개심 표출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중국이 지금 잇따라서 이 영상뿐만이 아니라 일본을 겨냥한 훈련 영상을 공개 중입니다. 그런데 이남희 기자, 이런 국면에서 시진핑이 트럼프에게 먼저 전화를 걸었어요? 아주 이례적입니다. 기억하시겠지만요, 에이펙 3주 전에 바로 두 정상이 만났는데요. 이례적으로 시 주석이 먼저 트럼프에 전화를 걸어서 거의 1시간 동안 정상회담을 가졌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트럼프 내년 봄 4월에 방중하겠다 약속도 했다고 하고요. 미국도 내년에 시진핑 주석의 국빈으로 미국에 오세요, 제안이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그런데 보면은요, 중국 측하고 미국 측하고 발표가 강조하는 포인트가 달라요. 자, 중국 측 매체들, 중국 측 발표 보면은 트럼프가 대만 문제의 중요성을 이해한다고 했다, 이렇게 발표를 했거든요. 그래요? 그러니까 뭔가 이 지금 중일 갈등 속에서 중국이 트럼프를 중국 쪽으로 좀 끌어들이는 듯한 느낌은 드는데, 트럼프도 이 통화 사실은 밝혔는데 이 대만 문제 얘기한 거에 대해서는 빼놓고 일단은 이렇게 왔다 갔다 이제 방문을 하기로 했다, 회담 소식을 밝혀서 조금 온도차는 보였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찾아보니까 미국 대통령이 중국을 가는 게 이게 무려 8년 만에 벌어지는 일이라고 해요. 트럼프로서는 나름 통 큰 결정을 한 건데, 근데 통화 내용, 그러니까 시진핑과 트럼프의 통화 내용을 뜯어보면 일본이 좀 엄청 당황했을 것 같아요. 지금 보면은 이렇게 전화를 걸어서 시진핑이 대만 문제를 설명하니까 트럼프가 중국 이해한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요. 사실 지금 다카이치 총리의 대만 언급 때문에 사실은 중일 관계가 굉장히 지금 갈등이 치닫고 있잖아요. 네. 그런데 사실은 이 대만 문제가 이 중국과 미국 사이에서도 약간 민감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 양나라 정상들이 이 대만 문제를 공식적으로 언급하는 건 사실 없었다라고 해요.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시진핑 주석이 직접 전화를 걸어서 이 대만 문제를 거론을 한 겁니다. 이 중국은 이 대만 문제에 대해서 중국의 원칙적인 입장을 밝혔고, 이 대만의 중국 귀환이 이 국제 질서에 굉장히 중요한 문제다, 이렇게 언급을 한 겁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여기에 대해서 대만 문제가 이 중국에 얼마나 중요한지를 내가 이해하고 있다, 이렇게 언급을 했다고 하는 겁니다. 네. 근데 다만 이 트럼프 대통령은 이런 얘기를 했는지에 대해서 SNS에 밝히진 않았거든요. 지금 이런 얘기는 이제 중국 측의 이야기인데, 어쨌거나 일본 입장에서는 굉장히 당황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겠네요. 그러니까 이번에 전화를 건 게 시진핑이 트럼프의 마음을 얻어서 이번 기회에 일본을 한번 고립시켜보겠다, 이런 전략으로 풀이됩니다. 트럼프도 그러면 이런 시진핑의 전략을 모르지는 않았을 텐데, 백악관의 설명은 어땠을까요? It lasted about an hour, and it was a very positive call. The president and President Xi discussed continuing to stay in correspondence following their very productive meeting in South Korea. 자, 그러니까 구체적인 답변은 또 하지 않는 겁니다, 백악관이. 근데 이러면 당장 발등에 불 떨어진 건 일본 다카이치 총리일 텐데, 박희태 변호사, 트럼프와의 통화 기회를 그럼 시진핑이 먼저 가져간 거잖아요. 다카이치는 그냥 있어요? 실제로 굉장히 지금 당황을 하고 있을 거라고 예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다카이치 총리가 되면서 선명한 친미 행보를 보였습니다. 여기 영상에서 보이시겠지만 그러니까요. 굉장히 이걸로 지지도도 많이 올라갔고, 특히 얼마 전에 있었던 미일 정상회담에서 굉장히 좋은 분위기였다. 물론 이제 나중에 그러니까 한미 정상회담 때문에 약간 좀 빛이 바른 느낌은 있습니다만, 어쨌든 미일 정상회담에서 굉장히 좋은 분위기였다 이러면서 일본 내에서
내에서도 많은 지지를 받고 좋은 일들이 있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 중국과 일본이 대치한 상황에서 시진핑과 먼저 그것도 오래 통화를 했다는 게 굉장히 문제될 만한 상황입니다. 다카이치 총리는 바로 다음에 전화했다. 그것도 제가 건 게 아니라 네. 트럼프 측의 요청으로 같이 통화를 했다. 우리도 했다. 예, 우리도 이렇게 전화를 바로 했다라고 밝혔는데요. 여기서 무슨 얘기를 했느냐? 미일 동맹 강화를 하고 뭐 인도 태평양 지역의 정세에 대해서 얘기를 했다, 의견을 교환했다 이런 얘기만 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핵심이 되고 있는 대만에 대한 일본의 언급에 대한 미국의 입장이라든가 아니면 전제 중일 관계에 대한 미국의 입장에 대해 대화를 했다는 이런 얘기들이 전혀 나오지 않은 그래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일본도 통화를 또 하긴 했다는 건데 이게 시진핑보다는 한 발 또 늦은 셈이기도 하고 분수를 따져보니까 시진핑이랑은 60분을 했는데 트럼프가 다카이치랑은 25분을 통화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자, 이 모든 사태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는 다카이치 총리의 대만 발언에는 원래 이런 뚜렷한 목적이 숨어 있었습니다. 지금 미국은 민주당이든 공화당이든 중국을 견제하겠다는 전략에는 변함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미국 편에 중국을 견제하는 미국의 전략에 편승하려는 목표가 있었다 이렇게. 그러니까 일본 입장에서 이 대만 문제에 좀 개입을 해서 미국 쪽의 노선을 확실히 타보려는 계산이었는데 트럼프가 생각만큼 일본 편을 확실하게 안 들어주고 있는 겁니다. 거기에 지금 보면은요, 중국보다 동맹국이 우리를 더 이용한다 이런 트럼프의 인터뷰까지 나온 마당입니다. 이러면 일본이 너무 당황스러울 것 같아요. 네,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아까 잠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좀 중일 갈등이 굉장히 심각해지고 있거든요. 예. 일주일 동안 중국과 일본을 오가는 항공편 12개 모두 취소가 됐고요. 그래요? 중국 정부 자체에서는 일본에 여행을 가지 마라, 그리고 일본에 유학을 보내지 마라라고 했다라고 하는 거니까 사실 일본 입장에서는 지금 경제적인 타격이 굉장히 막심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사실 믿을 구석은 트럼프밖에 없었는데 네. 트럼프가 대만 문제에 대해서 이 중국에게 중요한 거를 이해한다라고 했으니 다카이치 입장에서는 사실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는데, 그런데 조금 한 번 더 한 발짝 떠나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다카이치가 이 트럼프의 상황을 완전하게 이해하지 못한 행동을 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트럼프 입장에서는 사실은 이제 내년에 중간 선거가 있잖아요. 네. 중간 선거를 앞두고 나서 이 자국의 이제 경제적으로 타격을 입을 수 있을 이 중국과 이거 뭔가 이 대립 관계를 만들고 싶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이럼에도 이제 다카이치는 뭔가 중국과의 관계에서 트럼프가 우리 편을 들어줄 거야라고 오해했던 건 사실은 상황을 잘못 판단한 것 같고요. 또 지금 다카이치가 이 트럼프의 상황을 또 이해하지 못한 게 트럼프 입장에서는 궁극적으로는 중국을 견제해야 되기 때문에 한미일 동맹 이 관계가 굉장히 중요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다카이치가 우리나라 공군 이 블랙 이글스가 이 국제 에어쇼 사실 출연하기 위해서 사실은 오키나와에서 공중급유를 신청했는데 이 부분에서 거부를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뿐만 아니라 공동 수색이나 군악대 파견 다 보류가 됐었는데 이 부분도 트럼프 입장에서 봤을 때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한미일 동맹이 사실은 견고해야 되는데 다카이치가 이런 상황을 읽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자, 영상을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 하나 보여드릴 텐데요. 보면은 이게 대만 총통이 SNS에 올린 겁니다. 일본산 수산물로 만든 초밥을 먹고 있는 건데, 그러니까 중국이 일본 수산물 수입 금지한 걸 겨냥해서 대만이 확실하게 일본 편 들고 있다 이렇게 보여주는 거죠. 그렇다면 이 국면에서 중국 쪽에는 누가 있을까요? 바로 이 나라들이 확실하게 지원 사격에 나서고 있습니다. Мы исходим из того, что тайваньская проблема является внутренним делом Китая, который имеет все законные основания для защиты своего суверенитета и территориальной целостности. Instead of apologizing for and compensating, Japan is now revising and moving towards becoming military power. 자, 이러면 이제 트럼프의 행보가 주목될 수밖에 없는데 지금으로서는 일본이 출혈이 너무 큰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아까 말씀하셨지만 경제적으로도 출혈이 굉장히 큰 상황이고요. 특히 지금 중국이 중국발 일본행 항공편 12개 노선을 취소를 했습니다. 항저우, 나고야, 난징, 후쿠오카 이런 12개 노선을 취소를 하고 일본으로 관광객 가지 마라. 뭐 이렇게까지 얘기한 상황에서 경제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굉장히 위기에 처해 있는 상황입니다. 문제는 그렇습니다.
아까 트럼프는 어쨌든 중간 선거 그리고 자국 국민들의 삶이 더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이 기대했던 것과 달리 일본 편을 들어주기보다는 현재 중국에 뭔가 좀 더 가까이 지내는 모습, 그래서 경제적인 문제를 벗어나려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어서요. 이런 점에서 일본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사면초가에 처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